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그러니까 PKH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평생 내 것처럼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 그 핵심 비결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차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기존의 일반 틀니는 아시다시피 좀 헐겁고 음식 먹을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잇몸뼈를 녹아내리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임플란트 PKH는요, 임플란트가 꽉 잡아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건 기본이고 턱뼈까지 튼튼하게 지켜준다는 거,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임플란트 수실 자체의 초기 성공률이 거의 99%에 육박한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죠? 일단 시작은 아주 순조롭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좋은 치료법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최소한의 표준이다 라고 땅땅땅 못을 박은 겁니다. 그만큼 처음 성공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평생 가는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전략적인 계획입니다. 비유하자면 튼튼한 집을 짓기 전에 완벽한 설계도, 즉 청사진부터 그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집 지을 때 기둥을 아무데나 막 세우지 않잖아요? 힘을 가장 잘 받는 곳에 정확한 개수를 세워야 집이 무너지지 않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개수를, 가장 힘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심는 것, 모든 성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계획 단계에서 중말이지 꼭 피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시소 효과라는 겁니다. 단어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위치 선정을 잘못하면 마치 시소가 끄덕거리듯이 틀니가 들썩이면서 보이지 않는 뒤쪽 턱뼈를 서서히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임플란트를 흔히 생각하는 송곳니 위치가 아니라 그보다 살짝 안쪽인 측절치 위치로 옮겨 심는 것만으로도 심는 힘이 훨씬 안정적으로 분산돼요. 이런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소중한 뼈를 지켜내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아래턱은 최소 2개의 임플란트가 표준이고요. 상대적으로 뼈가 좀 더 무른 위턱은 그 힘을 감당하기 위해 최소 4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실패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완벽한 청사진을 그렸어요. 그럼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생체 역학적 조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건 잘 그린 설계도대로 세운 기둥 위에 집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일종의 구조공학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라는 기둥과 틀니라는 집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바로 그 연결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꽉 조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면 임플란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너무 헐겁게 하면 틀니가 덜그럭거리겠죠.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틀니를 꽉 잡아주는 힘, 이걸 유지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지력이 세면 셀수록 임플란트와 주변 뼈가 받는 스트레스, 즉 응력도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연결 장치를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로케이터 방식은 약간의 오차도 허용해주는 유연성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적고요. 볼 타입은 처음엔 정말 강력하게 잡아주지만 그만큼 임플란트가 받는 부담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바 타입은 임플란트들을 아예 하나로 쫙 연결해서 힘을 가장 이상적으로 분산시켜주죠. 각각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바로 평생 유지관리입니다. 다시 집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튼튼하고 예쁜 집을 지었어도 청소도 안 하고 고장난 거 고치지도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폐과가 되겠죠.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되고 틀니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요, 환자분과 치과가 한 팀이 되어서 이걸 평생 아끼고 관리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장기적인 성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가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잘 쓰고 계신지, 잇몸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요. 또 틀니의 연결 장치 같은 건 소모품이거든요. 이런 부품들이 닳아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미리 교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인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약 5년 동안 들어가는 이런 유지관리 비용을 전부 합치면 맨 처음에 임플란트 심고 틀니 만들 때 들어갔던 초기 비용의 95%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치료의 성패는요, 환자 본인이 이런 시간적, 비용적 투자를 꾸준히 할 의지와 여건이 되느냐, 바로 이 순응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성공 스토리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습관적인 흡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강상의 위험 요인들은 임플란트의 성공 자체를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문제들을 먼저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을 위한 가장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핵심 열쇠를 하나로 모아서 성공을 위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보세요. 성공이라는 건 그냥 어느 한 가지가 뛰어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맨 밑에 튼튼한 건강이라는 탄탄한 기초가 있어야 하고요. 그 위에 똑똑한 계획과 정밀한 기술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평생의 약속이라는 지붕을 덮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과 같은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성공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의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환자의 책임일까요? 정답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료진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그리고 환자분의 평생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짜 성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하나의 긴밀한 파트너십이니까요.